4학년 2학기 정도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 겨울 방학에 사실은 선행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5, 6학년 과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사실 들었거든요. 올해 수능이 끝난 이후에 수능 결과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수능 수학 있잖아요. 수학 영역에서 문이과 통합이 되고 1등급의 89% 정도가 이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뭐 슬프게도 또 문과형 친구들이 수학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 수학 공부법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집에서도 많이 이제 사실 보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마다 계속 열어서 수학을 어떻게 가야 되지 하면서 다시 찾아보곤 해요. 근데 이제 뭐 각자 의견들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수학이 좀 더 비중 있게 강조되고, 그리고 그 문과형 친구들, 저희 집에서도 하나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수학을 좀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거든요. 선행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행이 누구 보고 뭐 하라 마라 이런 의미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선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선행의 속도도 아쉽게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2학년 때도 선행이 될까?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도 아이가 선행이 가능한지 3학년 때도 4학년 거를 가르쳐 봤고, 또 4학년 때는 5학년 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경험상으로 이제 내린 결론은, 물론 아이마다 굉장히 다른데, 저희 아이는 제가 봤을 때 뭐 영재 수준의 아이는 아니고 반에서 잘하는 수준의 아이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둘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드는 생각이, 그 4학년 2학기 정도 수학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5학년에 사실 복병이다, 뭐 수포자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있어요. 수학 단원이 그만큼 깊게 폭넓게 가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들었던 부분은, 아이가 일단 먼저 현행이 당연히 탄탄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선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랑, 그리고 그 선행의 기본, 말하자면 심화를 거치지 않고 기본을 훑는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진도를 조금 스피드 있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 학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구조적으로는 기본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서를 합니다. 동시에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오래도록 아마 경험을 통해서 그게 빠른 길이라는 게 정례화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한 권을 더 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 기본 심화, 그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기본 심화, 기본 심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현행은 언제 하느냐? 현행은 집에서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현행에 필요한 부분을 따로 또 이제 부가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됩니다. 사실 대치동에서도 막 2학년 때도 선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아이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1, 2학년에는 제 생각에는 기초 연산을 더 탄탄히 하고, 그리고 4, 9, 6 수학을 접할 수 있다면 4, 9, 6 수학을 하면서 실제 조작 훈련을 훨씬 많이 하는 게 아이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고학년에 갔을 때 문제 해결력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 3학년에 걸쳐서는 4, 9, 6 수학을 하면서 교과 과정을 좀 더 현행을 탄탄히 하는 것들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갔을 때는 아이가 이제 아이에 따라서 약간의 선행이 병행돼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본격적인 선행을 해서 효율성을 저희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4학년 2학기 정도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 겨울 방학에 사실은 선행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5, 6학년 과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 전에 작년 때 이맘때만 해도 3학년 2학기 때 4학년 거를 가르쳐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진도가 더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대비 사실은 이제 효과를 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4학년 2학기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어느 정도는 적기에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전체 단원을 한번 훑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은 이제 1학년에서 이제 6학년에 크게 비중을 이제 여기 수와 연산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대수 파트 해당되는 단원이 총 지금 총 단원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70여 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70여 개의 단원 중에서 수와 연산을 약 50% 정도, 그리고 도형과 측정에 대한 것들은 한 35%,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알듯이 뭐 규칙성, 그 다음에 뭐 통계 자료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 때 사실 강조하는 것들이 대부분 연산으로 수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유도 이제 이 교과 과정이랑도 사실 일맥상통하고 기본 연산이 돼야 수학이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수와 연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3학년 이렇게, 4학년, 그리고 5학년, 6학년 이렇게 이어집니다. 6학년 부분에 들어가서는 사실 조금 이제 연산이 줄어들면서 뒤에 도형 파트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이게 지금 도형과 측정에 대한 부분인데, 1학년 때는 가볍게 모양 같은 거 보다가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본다 뭐 이런 걸 하고, 평면 도형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높아지는 게 4학년입니다. 각부터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평면 도형 이런 거 하면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4학년 2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도형들이 나오면서 정의가 나와요. 그 정의의 성질을 이해해야 나중에 복합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이때 아이들이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저희 아이들도 여기를 상당 부분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나면 이게 이어져서 5학년에 이제 넓이, 둘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도형의 합동 대칭 이런 것들이 지금 중학교 과정들에 다 이어지거든요. 하고 각기둥뿔 이렇게 입체까지 6학년에 이어집니다. 연산으로 따지면 분수 같은 거에서 뭐 여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5학년에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여기서 수포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도형으로 치면 제가 봤을 때는 5학년도 5학년이지만 4학년부터 살짝 그런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초등수학의 대다수는 수와 연산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 파트에 해당되는 도형과 측정이 35% 이렇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두 파트의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 가면서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선행을 하더라도 앞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덜 됐으니까 선행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근데 3학년까지 좀 이렇게 착실하게 쌓아왔다면 4학년 정도부터는 선행을 해도 이 뒤의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앞서서 지금 사각형에 대해서 4학년 2학기 때 조금 헤맨다 그랬어요. 왜 헤매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단원평가를 4단원까지 쳤는데 보니까 이게 정의가 제대로 머릿속에 딱 이제 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수선에 대한 게 있는데, 수선 기억나시나요? 수직인 선의 약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학들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자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주 집에 일상 용어로 너 수직으로 가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 뭐 평행선, 평행하게 어떻게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수학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국어사전이 나옵니다. 저는 좀 다각도로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편인데, 왜냐면 한자기 때문에 한자 사전을 찾아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 나왔는데 이제 평행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한자로도 한번 써보게 했고 읽어보겠어요. 엄마 이게 평행이 평평할 평자 가랭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평평하게 간다는 의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자동차와 전철 너 지하철 타면 쭉 나란히 결국 안 만나지 끝까지. 그러면 그게 평행하게 달리고 있는 거야. 평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밑에 평행사변을 보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전 갖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라고 말하는데, 국어 시간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사회, 수학 모든 과목의 사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거나 가지고 계신 어떤 것 중에서 요거는 뭐 이제 수학제가 교과어휘가 담겨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평행이라는 게 나오고 이미지로 나오고 이렇게 정의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용어만 알면 나중에 아이가 선행을 했든 어쨌든 이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평평하다 그랬지, 간다 그랬어. 그리고 4개야. 사변형이니까 변이, 이게 변은 이제 배웠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직선을 쓰세요, 변을 쓰세요 했는데 애들이 직선 안 쓰고 변, 기역, 니은 이렇게 많이 써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있으면 사다리꼴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제 점점 이제 확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교과서랑 가지고 문제집을, 어떤 문제집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활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집에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그리고 더 이제 확장해서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작 활동을 직접 해봅니다. 학교에서 요즘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걸 길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내가 설명할 수준이 아니다, 이제 5, 6학년 가면 살짝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뭐 QR 같은 거, 문제집에 요새 QR 다 나오니까 이용해가지고 영상으로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해보고 있는데,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이 관계, 포함 관계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성질과 정의에 대해서도 조금 구분이 되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지금 현행이잖아요. 현행에 대해서 교과서를 한 다음에 반드시 다시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까지 하고, 이건 이제 심화 문제집인데 뭐 최상위 수학, 그래서 심화까지를 하면 현행 과정이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쭉 보여드린 것처럼 그 어디까지가 사실은 현행이고 그 현행의 심화가 어디까지인지, 선행의 기준이 어디까지 했다고 해서 내가 4학년인데 5학년 거 여기까지 했어라고 선행, 그것도 개인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교과 현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교과에 대한 현행에 이제 나오는 문제나 이런 것들 접했을 때 다 이해했을 때, 그걸 뭐 한 70% 이렇게 이해해가지고는 교과 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 현행 과정에서 심화까지를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이제 케이스가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 우선순위는 교과 현행 기본을 먼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 그리고 교과 현행 심화를 하게 하는 것. 일정 부분의 문제들을 가지고 조금, 이건 사고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연습이 되거든요. 최상위 수학도 사실은 저희도 3학년 1학기부터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연습돼서 이제는 최상위 수학으로 상당 부분 해도 되겠다 하는 시점이 오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과 선행의 과정을 합니다. 근데 교과 선행도 어느 정도는 심화까지 사실은 해야, 그러니까 한 권에 말하자면 기본서를 풀었다고 해서 선행 이해가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아이가 작년에 올해 걸 다 봤는데 올해 현행이 들어와서 완전히 새롭게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아이가 지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방법대로 아이가 시간을 갖고 보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뭔지를 많이 그려도 보고, 그리고 저렇게 찾아보고, 엄마랑 이런 한자도 써봤지, 기억은 정확하게 나중에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활동을 해봤다는 것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뇌리에 박히고 그 다음 과정에 넘어갔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 좀 더 많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학년 2학기에 혹시 이번에 이제 들어선 친구들, 아니면 3학년 2학기인데 수학적 감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은 사실 선행을 해보면 진도가 빨리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 과정들이 5학년, 6학년에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깊이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심화나 뭐 이제 앞에 선행을 당겨서 좀 하면 그 다음이 좀 수월하게 되는 거죠. 5학년부터는 사실 단순하게 수학뿐만 아니라 뭐 역사, 그때 국사 과정에 해당되는 사회과 과목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국어 지문 수준도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 이제 사실 약간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조금 미리 빼가지고 선행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행을 뭐 꼭 해마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아이가 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든 뭐 영어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조금 먼저 진행을 하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솔직히 부대끼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가벼운 팁을 공유하면서 수학 선행을 내가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과, 현행, 심화까지를 탄탄하게 다지면서 선행의 기본서를 같이 풀어가시고, 그리고 특히 방학 때 이용해서 선행은 좀 진도를 타이트하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